먼저 전체적인 소감이나 느낌? 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야. 그 책의 배경이 되는 게 몇 년도라고 기억해 혹시? 1900? 1900? 1900 아까 70 그렇지. 1970? 78년이었나? 1975년 4월 25일 날 반납했다고 도영이가 거기다 적잖아. 큰 지도를 반납하면서. 그치? 그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쟁 끝난 지 불과 20 몇 년밖에 안 돼가지고 모두가 가난한 시대였어. 정말로 다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때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하던 사람,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요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이기도 했어. 그렇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잘 사는 사람대로 있었고 대부분은 잘 못 살았고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어. 도영이는 잘 살았어? 그렇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도영이네는 뭐 어떻게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 여유롭게 살았고 피아노 학원도 다닐 정도로. 그치? 요즘 뭐 피아노 배우고 하는 요즘은 뭐 다 배우긴 하는데 예전에는 아빠 어릴 때만 해도 사실은 막 학원을 막 그렇게 막 자유롭게 다니진 않았어. 아빠 어릴 때 학원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피아노 다닐래 컴퓨터 학원 다닐래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선택을 해서 인생이 좀 바뀐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그냥.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이 얘기는 명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자기가 가졌던 느낌들, 자기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를 되게 차분하게 풀어내는 얘기야. 명자가 다른 사람하고 한 대화도 많지만 굉장히 명자는 생각도 많이 하는 아이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 시작하지? 딴 생각을 하지? 딴 생각하다 어떻게 돼? 시궁창에 빠져. 아우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또 이제 다리도 씻고 그렇잖아. 그리고 명자를 둘러싼 인물들을 하나씩 볼까? 엄마 어때? 엄마는 되게 나쁘지. 뭐 나쁘다기보다도 무섭지 그치? 계집애라고 놀리기도 하고 약간 좀 차별하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니고 되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이라서 맏언니라서 밥도 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동생들 보살피는 것도 엄마가 명자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빠는 되게 근엄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명자 아래로 두 동생들이 있지. 명선이 명아. 그리고 또 그 명선이 때문에 크레파스 그 빌리는 것 때문에 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치? 다른 캐릭터를 좀 보자면 아까 우리 그 문제풀이에서도 봤지만 담임 선생님하고 1학년 3반 도서관 선생님하고 서로 되게 비교가 되지. 그치? 여러 가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 담임 선생님은 옷도 예쁜 것을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지만 예쁘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잖아. 하지만 그 1학년 3반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검소 수수하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수도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되게 좋은 거야. 이게 책을 읽으면 냄새에 대한 건 알 수가 없잖아. 아들은 냄새가 어땠을 것 같아? 냄새가? 선생님은 되게 악마의 냄새. 담임선생님 악마의 냄새? 악마의 냄새가 어떤 냄새야? 근데 똑같은 향수 냄새를 맡아도 그 사람 이미지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아들도. 냄새. 그리고 또 뭐였지? 약간 1학년 3번 담임 선생님, 아니 도서 선생님은 사서 선생님은 약간 엄마 느낌? 엄마 냄새? 엄마 냄새? 지금 아들의 친엄마 냄새? 아, 약간 뭐 비누 냄새 같이 좋은 냄새, 막 화려한 냄새는 아니어도 그러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명자 엄마의 향기는 어땠을 것 같아? 비린내. 그치. 늘 생선가게에서 있다 보니까 삶에 찌든 냄새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책에서 어떤 향기를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당연히 없겠지. 그지만 우리는 이 향기에 대한 것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영화가 있었어. 작년에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냄새를 되게 중요한 소재로 재료로 만든 영화인데 혹시 봉준호 감독 알아? 무슨 영화인데? 봉준호 감독이 아무래도 그 기생충. 맞아. 그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거기서 보면 그 냄새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이거랑 좀 비슷해. 이 얘기. 다음으로 나눠볼 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이 이야기를 쭉 쓰는 내용들이 보면은 명자 자기 이야기를 썼지. 예를 들어 다른 책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땠고 쟤는 어땠고 막 이렇게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책은 일기처럼 자기 이야기를 쓴 거잖아. 안내 일기처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1인칭 시점. 1인칭 내가 내 얘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나를 둘러싼 캐릭터들, 나를 둘러싼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거지.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꼼꼼하게 다 알려줬다, 작가가 꼼꼼하게. 그치? 그러면은 우리 명자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 이름이 뭐야? 은명자지. 근데 뭐라고 불리고 싶어 해?
은명지. 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자기 이름이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뭐 약간 뭐 일본 명자이라는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름이 달리 불리고 싶었다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몸은 어땠어? 몸이 폐결핵을 앓고 있었지. 막 늘씬하고 키도 크고 막 마르긴 했지만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정말 좀 힘들었지, 그치? 얼굴도 좀 청백하고 버짐도 피어있고.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딴 생각 많이 하고 걱정 많고. 마음도 좀 아픈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도영 때문에 육상을 시작해서 더 힘들었지만 사실은 도영이가 자기를 인정해준 것 같아서 좋은 느낌도 있었지. 맞아. 되게 우연한 계기로 1학년 3반 선생님을 만나서 도서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도서관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보고 해저 이말리 책도 보려고 했다가 해저 이말리 알지? 어제 줄베른 그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뭐 딱 그건 없어서 톰 소여의 모험도 읽고 책이 너무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다가 아까 아들 말대로 이제 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지. 선택이 뭔지는 아까 얘기해봤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간 거를 1인칭 시점이라고 그래. 아니면은 1인칭 시점 말고 우리가 보통 읽는 책들은 뭐라냐 그러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뭐냐면 책 쓰는 사람은 책을 풀어가는 건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뭐 다른 전에 읽었던 책, 뭐 뻥이요 뻥 같은 것도 그렇고. 전지적은 어떤 책에서 읽어봤어. 좋았어. 자, 다음에 나눠볼 이야기는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 불합리했던 일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명자가 겪었던 일 중에서 좀 차별을 당한 적도 있나?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는 사실 차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차별이라는 건 누굴 잘해주고 누구는 잘못해주고 이런 게 차별인데 학교에서도 뭐 별 차별은 없었고 약간 육상에서는 있었던 것 같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 담임 선생님이 짝꿍을 바꾸라고 그랬지 않았어? 처음에 도영이랑 짝꿍이었나? 아 맞아. 차별이 약간 있었어. 좀 차별했던 것 같아. 반장들은 반장이랑 부반장은 약간 고귀하고 막 나머지 애들은 그냥 엑스트라 정도로. 막 좀 그렇게 차별했던 것 같아. 그 여자애가 누구였지? 그 서영진가? 이름이? 맞나? 부반장이랑 도영이랑 앉히게 하려고 앞쪽에, 그리고 자기는 뒤쪽에 이제 키가 크니까 뒤에 앉긴 했는데 차은수는 사실은 키도 작은 애가 뒤에 와가지고 앉게 되니까. 그리고 또 조금 불합리했던 게 그 육상 선생님의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았어. 육상 선생님이 좀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좀 엄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자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진짜 사실은 그 육상 선생님 입장에서도 황당하기도 할 거야.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이제 해고 대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그만한다고 하니까 육상 선생님도 화가 나지. 철렁하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 하고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니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하고 딱딱한 무서운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 민주적이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 그때가. 사실 아빠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어 진짜. 뺨도 맞고 회초리로 막 손바닥도 맞고 발바닥도 맞고 좀 그랬어. 근데 또 그때는 그게 다들 그래서 잘하는 건 아닌데 시대가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랬어.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거는 수도과에서 1학년 3반 선생님을 알게 됐잖아. 그 다음에 명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말 열심히 읽고 늦게까지 남아서 책을 정말 즐기면서 봤더니 선생님이 명자에게 제안, 뭐를 주면 그 대신 대가 같은 거. 대가 같은 거? 제안을 하면? 그런 거지. 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거는 거야. 뭐 이걸 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그거를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아들 얘기처럼 뭔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상대방한테 뭘로 했으면 좋겠다 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볍게 얘기하는 걸 제안이라고 그래. 강하게 얘기하는 거를 뭐 명령이라고도 하잖아. 서로 이제 예를 들어 명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명령, 군인 같은 있잖아. 그런 조직에서는 명령이지만 사실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명자가 처음에 열쇠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잖아. 육상 선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선생님이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잖아. 아빠가 보기에는 이 제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배려도 많이 담기고 뭐랄까 신뢰? 명자를 믿으니까 열쇠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잖아. 그리고 명자가 늦게 가는 걸 알고서 선생님이 늘 기다려주고 그랬으니까 관심도 있었던 것 같고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두 글자 제안이라는 말인데 그게 좀 많이 와닿더라고 아빠는. 그래서 우리 제안이라는 말 뜻에 대해서 배워봤어.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온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명자는 중요한 선택을 했잖아. 그 육상선수 대표팀을 그만두고 열쇠를 맡겠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명자는 더욱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고 이제 패글이 또 낳는 진도가 좀 빨라지기도 할 것 같고 더 건강해지고? 엄마한테 많이 그렇게 육상을 이제 끊었다 그래야 되나 그랬으니까 그럼 엄마한테 더 인정도 받았겠다, 그치?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치? 좋았어. 이제 다 끝났는데 아빠가 마지막 부분만 또 다시 한번 읽어줘도 될까?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육상 선생님한테 저 이제 육상 대표팀 안 한다 그러니까 예상한 거긴 하지만 혼이 났어. 하지만 혼났지만 기분이 되게 후련하고 했던 거야. 이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이 있는데 그때부터 잠깐 읽어줄게.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코치 선생님은 벌써 저쪽으로 가고 있었다. 교실로 오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왔다. 억울한 건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눈물이 나오는데도 가슴은 시원했다. 양쪽 엉덩이가 댄 듯이 아파서 재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너 왜 그래?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도영이가 키만큼 커다란 두루마리 지도를 들고 있었다. 자료실에서 오는 모양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없자 도영이는 잠자코 앞서 걸었다. 나는 이를 앙다물고 눈물을 닦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저기 윤도영. 도영이가 나를 보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였다. 띠랑띠랑. 걔는 뭔지 모르겠다는 듯 어깨만 으쓱 했다. 몰라도 상관없었다. 나 육상 이제 안 해. 네가 뽑아줬지만 너무 힘들었어. 정말이야. 코를 훌쩍이고 씩 웃었다. 도영이는 나를 빤히 보기만 했다. 나는 또박또박 다시 말했다. 그래서 못한다고 말했어. 이제 안 해. 그랬구나. 도영이가 짧게 대답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하려고. 이번에는 도영이가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마웠다. 피식 웃지 않아서 정말 고마웠다.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데? 나는 빙긋 웃으며 열쇠를 흔들어 보였다. 비밀이야? 치사하다. 도영이가 콧방귀를 끼며 앞서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공중공중 걸었다. 엉덩이가 욱신거렸다. 걸을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한테만 들리는 소리가 말이다. 끝. 시간 내시. 다음에 읽을 책은 뭔지 알려주고 마무리할까 우리? 다음에 읽을 책은? 다음에 읽을 책은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 나쁜 어린이표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